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신수정입니다. 오늘은 올 상반기 청약시장 흐름을 짚어보고 주목해야 하는 청약 단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움 주실 정숙희 내꿈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1월 3일 전매 제한 기간 단축,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 등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최근 경쟁률이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기회이기도 한데 대표님은 지금 청약시장 어떻게 보세요? 청약을 준비하신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저는 상반기가 기회가 될 거라고 보고요. 1월 3일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청약 관련된 규제를 8개나 풀었습니다. 둔주 일병 구하기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청약 관련 쪽에서만 이제 유독 많이 풀었는데요. 지금까지 서울에 접수를 받은 단지는 사실 이 규제 완화 전이었습니다. 전이었고 이제 전매 제한도 길었고 의무 거주까지 있는 상태여서 경쟁률이 많이 저조했는데요. 지금 사실 이제 1월 5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접수를 받은 서울 분양 단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2월에 이제 분양 받을 단지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단지 청약 경쟁률이 우리가 참고를 하시면은 이 심리가 이제 얼마나 반등이 됐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서울이 이제 많이 비규제를 풀렸잖아요. 강남 3구와 용산을 빼고 비규제를 풀렸고 이제 실거주 의무도 이제 없애겠다. 그다음에 전매 제한도 대폭 완화가 돼서요. 그리고 비규제는 무엇보다도 세대주, 세대원 누구나 청약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비규제를 풀리고 처음 분양하는 단지에는 그래도 꽤 많은 통장이 들어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죠. 분양 가격이 이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 비싸다 이렇게 느끼면은 당연히 경쟁률은 낮을 거고요. 주변 시세 대비 싸다라는 인식이 있으면은 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높게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과 다르게 로또 청약 이런 단지는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시절에 분양가를 많이 통제하고 그다음에 20년, 21년도에는 워낙 지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로또 청약 했고요. 그러다 보니 또 이 청약으로 정말 많은 수요가 몰려서 엄청난 경쟁률을 기록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주변 시세들이 너무나 이제 낙폭이 크고 이제 분양가는 또 올랐습니다. 건자재 가격, 인건비로 인해 가서 또 당연히 매년 이제 인플레로 인해서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게 약간 이제 비싸다 느끼니까 최근에 분양했던 둔천주공, 그다음에 장위, 광명에서도 이제 무순위가 나왔고 이걸 동호수 지정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시장이 이제 회복이 되고 또 금리도 이제 낮춰지고 그리고 청약에서의 규제는 많이 완화돼서요.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청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는 계속 더 높아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사실 내 집 첫 집 마련은 청약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죠. 무주택자라면 저는 그래도 이제 청약을 권장해드리고 그다음에 가용자금이 특히 적으신 분들한테 청약을 권해드리는데요. 지금 많이 떨어진 곳 8사 10억으로 매수할 곳 그거보다 약간 더 상급지 찾아보면 있습니다. 동대문구를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이즈를 조금 줄인다면 이제 고덕 강일 쪽에 또 5구 타입을 10억대로도 잡을 수가 있는데 절대 총 금액만 보시면은요 그냥 이거보다 상급지 더 금매 사는 게 낫지 않아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볼게요. 지금 이제 비규제가 됐고 무주택이라면은 70%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DSR만 충족이 된다면 그러면 최대한 7억 이고 9억짜리 집을 사면 특례 보금자리론 해서 최대가 5억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3억, 4억은 결국은 내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정도의 자금이 있으시면 금매 잡으시는 게 나아요, 상급지. 근데 그렇지 않다면 청약이라는 제도가 정말 좋은 게 미래의 신축을 10%의 계약금만으로 내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3년의 시간을 저는 버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 잔금은 내가 열심히 3년 동안 모으고 저축해서 입주하는 3년 뒤 시점에 잔금 30을 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좋은 제도라서 가용자금이 적으신 분들에게는 청약은 내 집 마련을 하기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라면은 이번 약간
청약 경쟁률이 떨어질 때쯤 한번 진짜 기회로 그렇죠. 네.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금리는 뭐 하반기 되면 더 인하될 거다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전망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수요는 더 많이 몰릴 거라 예상이 돼요. 그럼 당연히 청약 경쟁률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상반기에 사람들이 그래도 좀 많이 주춤해 하실 때 심리가 얼어 있을 때 뭐 금매든 혹은 청약이든 그러면 더 낮은 가점으로 더 낮은 경쟁률로 진입하기 좋은 시기라고 보고요. 또 이 청약이 좋은 게 뭐냐면 올 상반기에 당첨이 되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언제쯤 실행하는지 아셔요? 중도금 대출 글쎄요 언제 나오나요? 계약을 하고 대략 한 6개월 뒤쯤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 대출 자설을 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그때는 좀 더 지금보다는 금리가 더 내려갈 확률이 높으니 지금 금리에 너무 이렇게 공포에 떨기보다는 내 집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이 대출이 감당이 가능하시다 이런 분들은요 상반기로 좀 적극적으로 공략해 보시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요즘 무순위 청약 단지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뭐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마포 더 클래시도 네. 뭐 27가구 나온 거에 549명이 몰리는 것 같이 되게 높은 경쟁률을 나타나고 있는데 네네네. 이게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마포 더 클래시가 사실은 둔촌주공보다는 대략 이제 분양가가 한 1억 정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게 주변 시세보다는 그래도 좀 쌌어요. 그리고 이게 특징이 후분양 단지여서 맞아요. 다 지어놓고 이제 바로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포권에 그리고 CBD가 직장인 분들은 이제 이거를 그냥 주변 시세보다는 약간 그래도 매력이 있으니까 이제 넣으셨는데요. 이 잔금이나 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정을 제대로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분들이 계약을 많이 포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약률이 경쟁률에 비해서 높지는 않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무순위까지 나왔는데 재밌는 건 또 무순위는 경쟁률이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거죠. 무순위는 좋은 게 뭐냐면 통장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네네. 서울 당해고 무주택자라면은 주변에 일반 기축을 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새 것에 새 상품에 조금 더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으니 무순위에도 이렇게 통장이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이게 후분양이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기축이랑 조금 더 경쟁을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주변 시세가 한 16억대인데 이건 14억대니까 또 매력 있다라고 생각하신 소비자분들이 이걸 무순위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2월 말부터 이제 네. 무순위 청약 요건에 해당 지역이 사라지잖아요. 네네네. 이제 전국 단위로 이제 무순위 청약이 시작이 될 예정인데 네. 이제 요건 완화로 인한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무순위도 지역 경계를 허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느 지역에 살던 서울이 무순위 나오면 또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발표된 게 이제 유주택자도 무순위를 네. 참여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가수요는 더 많이 들어올 거다라고 보이고요. 특히 이제 서울권들, 이런 무순위는요, 옛날에 막 광풍일 때처럼 당첨이 되고 계약을 안 해도 페널티가 없으니까 많은 이제 수요들이 몰릴 거라고 보고요. 무순위도 양극화가 될 것 같아요. 지방에 인기 없는 곳은 이제 여전히 미분양으로 남을 거고 이런 서울 같은 곳은요, 전국 사람들이 다 넣을 수 있으니까 많은 수요가 들어올 거라 예상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도 청약 단지 간에 이런 양극화가 정말 심하잖아요. 네. 어떤 데는 뭐 할인 분양까지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어떤 데는 지금 이렇게 무순위 나오자마자 막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도 하고 아무래도 입지 때문이니까요. 그렇죠. 입지하고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특히 둔촌주공은 전국 단위 무순위 청약을 받을 수 있을 거로 보이는데 네네. 둔촌주공 완판될까도 좀 궁금합니다. 완판은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84, 59 이상은 거의 계약이 된 것 같고요. 자녀 세대가 뭐 39, 40 나올 텐데요. 저는 이게 좀 전국 무순위로 풀리면은 완판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시장에서 좀 네. 너무 작다 네, 이렇게도 좀 보시는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요즘 1, 2인 가구도 많이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아도 입지잖아요. 입지가 좋고 그다음에 뭐 상품 경쟁력,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있으면 저는 또 좋은 시기가 뭐 오른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고세대가 남았지만 또 요거를 선택하는 수요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청약 시장도 많이 죽긴 했지만 네. 미분양도 많이 쌓이고 있어요. 네네. 12월 기준 보니까 6만 8천 가구까지 빠르게 늘었는데 네. 동시에 공급도 많이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네. 일부 건설사들이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 분양도 나서고 있고 분양가가 낮아지거나 이런 기대감도 조금 있거든요. 네. 조합에서도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고 네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할인 분양을 좀 기다렸다가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세요? 소비자분들은 물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분양했던 평촌의 모단지가 10% 할인 분양을 내세웠습니다. 자, 근데 이 할인 분양이요, 중요한 이슈인 게 이미 원 당첨자들이 계약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할인 분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분들의 이제 원성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요. 혹은 이제 옛날에 과거에는 입주 때 할인 분양 받으신 분들이 입주를 못하게 막는, 이사를 막는 이런 이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설사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평촌의 모단지가 뭘 잘한 게 계약 직전에 10% 할인 분양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 당첨자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미분양도 팔기 위한 이제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게 하나의 또 다 사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새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이제 조합이나 단지들은 분양가를 책정하는데 더 많은 고심을 할 거고요. 비싸게 하면은 소비자들이 외면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강남 3구와 용산 제외하고는 다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없으니까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높게 분양하면 다 미분양 각이라 이거는 시장의 원리에다 맡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비싸다 생각하시면 안 넣으시면 돼요. 안 넣으시면 분명히 무순위도 나올 거고요. 그럼에도 이게 완판이 안 되면 할인 분양을 하던 아니면은 뭐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비 무료, 옵션 가전도 주고 이런 혜택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싸다는 생각이 드시면요, 이렇게 느긋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올 상반기 경쟁률이 좀 높은 곳은 어디로 꼽으시나요? 사람들이 이제 가장 이제 주목하고 있고 입지도 좋고, 근데 또 일반 분양은 적은 곳들이 아마 이제 경쟁이 높을 건데요. 아직 이제 규제적으로 묶인 곳이라면은 이제 청담 자이가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어요. 올 상반기 여름쯤에 할 건데 여기도 일반 분양이 너무 적고요. 또 반포 쪽을 보자면 메이플 자이가 있습니다. 예, 입지가 이제 워낙 우수한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일반 분양이 적고 강남권이 이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제 통장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경쟁률이 꽤 많이 높게 나올 것 같고요. 좀 비규제 지역으로 넓혀보자면 이제 2월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여기도 입지 매우 우수하고 그다음에 5호선 초역세 아파트인데요. 일반 분양이 적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리고 비규제로 풀리고 아마 처음 접수를 받는 단지가 될 것 같은데요. 좀 많은 통장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포분들이 많이 기다리는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예, 여기는 마포 더 클래시보다 분양가는 좀 낮을 거라 더 많은 또 수요가 들어올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또 이문희경도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동안 분양을 못했던 단지들이 많이 분양을 할 거라서 이 청약에 관심 있던 분들은 좀 상반기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청약을 준비하고 넣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정숙희 대표님과 함께 청약시장 전반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